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광장의 결투입니다. 정치와 지역 현안을 정조준하는 두 분이죠. 빈틈없는 타격감을 갖춘 정혜영 국민의힘 당대표 특별보좌역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구 발전은 국민의힘이 책임지겠습니다. 정혜용입니다. 네, 그리고 날렵하게 야심을 깨우는 강력한 화력을 장착한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대구 민주당을 발전시켜 주시면 대구가 발전합니다. 강민구입니다. 네, 책임과 발전이 함께하는 TK광장의 결투입니다. 먼저 지역 정가 얘기부터 좀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지난 서울에서 태극기 집회를 열어왔던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가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달서 감산역 앞에서 집회를 열었거든요. 이번에는 홍 시장의 시정에 대해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시는지. 예, 총선이 내년 4월 10일이잖아요. 네. 한 7개월 남다 보니 네. 민주당도 비판하고 국힘도 비판하고 좌충우돌 다 비판합니다 이번. 그래가지고 무당파나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조금이라도 네. 그 호소하고 당신 조원진 대표 홍보하자는 뭐 의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지층을 더 만들고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별 의미 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우리 공화당의 이제 조원진 전 의원이 네. 이 태극기 집회를 열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게 이재명 대표, 뭐 문재인 대통령 구속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지난 주말에는 좀 이례적으로 대구 네. 오셔가지고 네. 홍준표 시장의 뭐 시정 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는 걸 중단해라. 또 이 신청사 부분을 좀 원안대로 처리를 해라. 이렇게 이제 마침 이제 이 신청사가 들어가는 부지 바로 앞에서 이제 집회를 했죠. 감삼역에서. 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네. 이제 조원진 대표가 지난 2020년도에도 그 지역에서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15% 정도 얻어서 3위를 네, 했거든요. 아마 네. 뭐 그런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니냐. 본인이 이제 네. 이 정도에다가 조금 더 화력을 장착해서 네. 뭐 이 국민의힘과 딜을 하든지 공천을 말하는 거나 아니면 뭐 본인의 어떤 지분을 좀 가지고 뭐 네. 해 나가지 않겠나 뭐 그런 포석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 총선 대비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아무래도 총선 움직임이 지금 좀 슬슬 두각을 보이는 분들이 몇몇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게 될 것 같고요. 예산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어제 기재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 원이나 좀 부족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 대구시당이 지금 국군 돌면서 예산정책협의회를 하시고 계시니까 내년에 국군으로 돌아가는 교부금이 좀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뭐 걱정, 우려가 당연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예, 대구 민주당이 지금 최초로 네. 국외 국군하고 예산 정책 협의하고 있고요. 달서구 빼고는 다 했고요. 대구시도 이제 일전에 저희들이 예산관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연말까지 59조 정도 세수가 펑크가 난다. 결손이 예상된다 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자세히 보면요. 네. 주로 부자 감세를 해줘가 그래요. 법인세가 27조, 소득세가 19조, 종합부동산세 7조 해서 트리플 부자 감세를 해가지고 53조나 주로 들어놓고 이제 많이 다른 돈이 부족하다는 게 당연히 우리 지방으로 오는 것도 엄청나게 부족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부자들에게는 이렇게 잘해주고 서민들은 소목을 비틀죠. 우리 경상도 말로 알라 소목 비틀어가지고 짜내고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우리 민주당이 아직까지 다수당이라서 예산결산위원장이 서삼석 의원이라서 네. 국외 국군에서도 한두 개 핵심 사업은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챙겨주자. 국비를 지원해주자. 네.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다음 달은 국정감사 기간이라서 10월 말경이나 11월 초에 제가 서울 며칠 계속 묵으면서 네. 우리 민주당 의원에게 대구 예산 확보해달라고 협조해달라고 꼭 그렇게 해서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민주당이
이 대구에 구군 다니면서 이렇게 뭐 협조해 주는 거 참 고맙고요. 다만 이게 뭐 한두 개 정도 이제 사업 도와주는 거는 진짜 은발의 오줌 누기고. 근데 이제 5개국에 한두 개 같으면 18개요. 작은 사업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대구시 지금 예산이 10조입니다. 근데 코로나 아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법인세 등 이런 걸 이제 뭐 그렇게 이 부자 감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3년 동안 이 세수 추계가 계속 이제 결손이 뭐 20조씩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과다하게 계산을 했는데 이유가 보면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경기가 빨리 회복되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놔놓으니까 또 세입이 많이 들어왔고 이번 같은 경우는 경기가 조금 더 지난번처럼 안정되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네. 이제 경기가 급강하고 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급 하락하면서 이런 정도의 부족이고요. 이게 내국세 40%를 지방 교부세로 이제 내려옵니다. 근데 네. 40%요? 예, 그래서 이제 23조 정도가 지방에 내려올 돈이 좀 부족하거든요. 네, 이제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기재부가 뭐 긴급하게 이제 대응을 해서 지방에 교부되는 지방 교부세 교육재정 부담금 23조 부족분은 네. 재정 안정화 기금하고 통합 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보존을 해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급한 불은 네. 좀 끄고 내년 세수에서 또 챙겨 나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 교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다만 지금 이제 대구시도 긴축 재정을 지금 이어가겠다는 기조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뭐 대구시의 그 방향을 좀 맞춰가지고 또 나가야 되고 어느 정도 긴축은 불가피하지만 네. 대구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잘 챙겨 나가겠다 이렇게 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은데 사실 부족한 부분을 환율 방어 하겠다고 돈 비축에는 20조를 갖다 쓰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거꾸로 심각한 거예요. 환율도 엉망돼버리면 우리 국가 전반 경제 전체에 타격이 오는데 그런 돈 막 갖고 와서 쓰겠다는 그런 거고 대구시도 말입니다. 좀 아까 그 대구시가 10조 교육청까지만 주긴까지만 한 15조 되는 예산인데 왜 보훈단체 예산마저 삭감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거 이해가 안 돼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있는 게 아닙니까? 근데 다 삭감해요, 하여튼. 좀 홍 시장님 듣고 있으면 그런 부분 정도는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12도 긴축이고 교부금도 줄어들 것 같고 예. 그리고 국가의 전체적인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살아날 기미가 지금 일단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저희가 경제 상황 얘기는 또 좀 진지하게 한번 좀 나눠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단식 농성을 하고 있던 이재명 대표 어제 병원 이송되는 장면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홍 시장은 단식을 조롱한 건 잘못됐다고 사과를 했고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 이제 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단식을 멈춰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다 늦은 감이 있고 뭐 사과도 하는 모양새가 여야 관계가 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 보이는데 앞으로 상황 어떻게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우선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빨리 단식을 중단하셔야 돼요. 이제 그 당 대표도 뭐 애들로 말리셨고 네. 다들 많은 사람들이 말리고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좀 그 단식 시작할 때 지난번 저 프로그램 출연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왜 단식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뚜렷한 명분. 명분이 국민들도 잘 모릅니다. 좀 있으면 또 우리 강민구 위원장이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단식을 철회할 명분조차도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럴 때는 지금 뭐 병원에 가서 저 건강도 안 좋다고 하시니까 어서 단식을 중단하시고 정기국회에 빨리 복귀하셔가지고 여야 간에 지금 마지막 국회 일정인데 좀 국민을 위해서 법안도 통과시키고 예산안도 좀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단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단식을 했냐고 정말 모르세요. 저는 우리 모르겠어요. 5가지 경제가 폭망하고 있고요. 홍수가 발생해도 해결 능력도 없고 국제 행사 제대로 하나 못 치르고 국민들 건강해진 핵 오염수 방류에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고 독립영웅 핍박한 이 정부에 대해서 내가 국무총리 내가 사퇴하라 그리고 좀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해서 단식합니다. 그래서 19일차 그 정신이 혼미해져서 병원을 이송됐는데도 그날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쟁 중에도요 적십자 마크가 있는 곳에는 폭격하지 않는 게 전쟁 룰인데 이거는 정말 이 더티한
그런 행정이다. 이래 체포동의안은 저 검찰 영장은 이미 예고된 건데 체포 그것 때문에 단식하신 거 아닌가? 포기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굳이 비회기 중에 하면은 내가 그 영장 실질 심사 내가 찾아가서 받겠다 했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뜻은 체포 회기 중에 체포 동의안을 이렇게 청구하는 걸 보면 네. 부결되면 방탄이라고 욕할 거고 가결되면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이런 참 치졸한 꼼수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표결을 반드시 보겠다는 의도다.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권력 별거 아닙니다. 길게 가지 않고요. 지금 3년 반 남았는데 제발 민생 챙기고 국민을 위하는 거 하십시오. 5기로 내가 네 한번 뭐 못 이기나 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저런 말씀을 듣고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내각 총사퇴 당초에 우리 대표께서 단식하실 때 그 이야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또 국방부 장관 뭐 이야기 하시다가 이제 또 국무총리 탄핵까지 사퇴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좀 명분이 저는 조금 국민들이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명분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혜용 부시장님이 부시장 할 때만 해도 여야를 생각 다 하는데 요즘 공천이 아쉬운지 아주 진영 논리에 저렇게 천착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 요즘 좀 실망입니다. 저는 실망. 국민의힘 처음부터 국민의힘 사무처로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편이 아니라 저도 합리적으로 굉장히 하고 있는데 이번만큼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명분이 없는 단식이라는 의견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은 어떻게 될까요? 국힘에서는 어떻게 예상합니까? 지금 뭐 검찰에서 이제 체포 이제 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아마 이번 21일 내지 25일 정도에 지금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이제 건강을 좀 회복하셔가지고 국회로 좀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셔서 이제 표결은 가결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하시겠다고 하셨으니 뭐 당당하게 맞서시는 게 차라리 병원에 지금 계시는 것보다는 빨리 건강을 회복하셔가지고 나오시는 게 맞다. 아니 그래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렇게 설왕설래가셨는데 지금 19일 단식하시면서 정신이 혼미하고 저 환자에게 뭐가 가결될 거를 요청한다는 게 인간의 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맹자에 보면 측은지심 인이 예지라는 사단의 큰 덕목이 있는데 그걸 가결시켜달라. 이거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죠. 아니, 당연히 부결될 거로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걸 또 방탄 국회라고 욕하고 싶어서 그게 걱정돼요. 측은지심은 좀 약자에게 해당되는 거고요. 우리 야당이 약자지. 170석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거대 야당이 여태까지 법안 입법 독주하시다가 갑자기 이 마지막 국회 앞두고 이렇게 지금 단식하시면 어떡합니까? 네, 거대 야당 민주당의 박관호 대표 어제 연설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그리고 내각 총사퇴 얘기가 그때 나왔잖아요. 민주당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걸 바라보는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들어보죠. 뜬금없지 않습니까? 내각 총사퇴. 예. 그 전에 국방부 장관 탄핵하시겠다 그랬다가 그 국방부 장관이 이제 자진 사퇴하고 나니까 뭐 화살 어디다가 쏴야 될지 모르니까 아마 국무총리한테 했는데 국무총리가 그동안 뭐 민주당에서도 별 이익 없었지 않습니까? 또 국무총리께서 뭐 그동안 하신 발언이라든가 행동에서 뭐 해임을 해야 될 정도의 어떤 그런 뭐 중차대한 그런 사유가 있는가? 저는 뭐 그 부분을 한번 좀 듣고 싶었어요. 뜬금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소속 정당 정파를 떠나서라도 지금 현재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세요? 경제, 외교, 위기관리, 언론 자유도 뭐 하나 칭찬할 만한 게 없습니다. 국민이 되려 정부를 걱정해요. 정부가 국민을 걱정해 줘야 되는데 제가 비록 야당의 대구 대표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잘 되기를 정말 바라고 있거든요. 네. 아직 3년 반이나 남았어요. 잘할 수 있는 기회 있습니다. 한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해온 정책 시책을 전부 다 반대로 하면 국민이 잘했다고 할 겁니다. 좀 이렇게 유념해 주셔가지고 저 총리 그리고 대통령께서 국회가 국민이 뽑아놓은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어떻게 계속 깐죽거리고 반박하라고 그럽니까?
겸허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방향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데 그게 책임을 한 총리가 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네. 지난주에 그리고 정부 개각 인사가 발표가 됐거든요. 3명의 장관 후보가 이제 나왔는데 모두 그동안의 그 발언들이 좀 이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청문회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뭐 문제가 있어도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할 거니까 기대는 안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김행 후보는 김건희 여사 친분 대한 거짓 해명, 코인 보유에 대한 불명확한 네. 해명. 어제는 보니까 남편이 5년간 수입이 9억 7천만 원인데 신용카드를 쓴 게 영원이에요. 빵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 현금만 썼다는 말이에요. 돈이 넘쳐난단 말이잖아요. 이게. 신현식 장관은 12.12 사태가 나를 구하는 사태다. 뭐 중대장 시절 부대원 사망 사건 조작, 군미필은 대통령 안 돼 가다가 지금은 달라졌잖아요. 이 사람은 유승민계였어요 원래. 반대하면 자신의 과거를 지우기 위해서 더 강성이 되거든요. 유인천 장관은 뭐 올드보이 귀환인데 제 생각은 돈은 좀 많지만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 모셔왔으면 정말 잘할 텐데 이런 생각합니다. 아 정말요? 아마 민주당은 누구를 모셔와도 네. 뭐 반대하실 거니까. 근데 이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네. 내각에 대해서 좀 반대만 하지 마시고 코인 같으면은 뭐 사실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 처리부터 제대로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이 꼬투리를 잡기보다는 네. 좀 시원하게 한번 도와주시고 네. 아까 나라 어려울 때 민주당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국 사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발전을 위한 모든 방향이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죠. TK 광장의 결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정혜용 국민의힘 당대표 특별 보좌역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